안녕하십니까. MNS 아카데미 부원장 김정홍입니다. 자, 이제 2021학년도 2학년 1학기 2학년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능동고 2학년 이제 수학2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리뷰를 해보고 틀린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몰랐던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이제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매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시험이 끝났다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좀 고쳐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2학년인데 아직도 시험이, 우리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이 3번이나 남았죠. 아직도 굉장히 많은 시험들과 수행평가들이 남았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일단 능동고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항수는 총 20문제였고요. 100점, 객관식 17문제, 서술형 3문제, 80점, 20점의 비율로 배점이 됐습니다. 항상 이제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선생님이 이제 강조를 하는 거지만, 서술형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번에 저희 학원에도 이제 직전 대비 때 서술형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감점 안 되고 잘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서술형 3문제에 20점, 보통 이제 한 문제당 7점 또는 6점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되는데, 너무 이제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객관식만 푼다고 해서 고득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술형에서 항상 감점이 안 되게끔 이제 서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서술형에 대한 문항도 굉장히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길 바랍니다. 난이도는 중으로 평가했고요.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요번에 능동고가 굉장히 쉽게 나왔죠. 그죠? 1학년도 요번에 너무 쉽게 나와서 좀 아이들 점수가 이제 대부분 많이 상승을 했는데, 한 문제 빼고는 이제 대부분 다 교과서, 프린트,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한 문제는 외부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모의고사 관련 문항이어서 모의고사를 뭐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은 이제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좀 뒤에 가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영역 비율은 이제 교과서 8문제, 그리고 5문제 시험 대비 교재. 시험 대비 교재에 있었던 문제들도 대부분이 학교 학습지의 유사 유형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이제 시험 대비 교재가 더 비슷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놨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대다수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가량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교과서, 그리고 학교 프린트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다른 이제 일반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들을 한 권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90점 정도의 이제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모의고사는 한 2문제 정도 나왔는데 한 문제가 좀 제일 어려웠죠. 그게 중상 난이도의 17번이었던가요? 좀 이따가 이제 풀어볼 건데, 그 문제 빼고는 이제 모의고사 관련 문항 들도 그닥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맞췄을 거다,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부 문항별 분석인데, 단원별 출제 문항, 이제 총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 그 중간고사 범위가 굉장히 이제 좁았죠. 뒤에 이제 도함수의 활용 부분, 미분 활용과 적분 파트가 남았는데, 기말고사는 굉장히 범위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 굉장히 3분의 1 정도밖에는 이제 중간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굉장히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뭐 난이도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중문제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뭐 나머지 중하한데 뭐 대부분 교과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가 되었고, 딱 17번이었죠. 17번 딱 한 문제만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따가 좀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킬러급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평은
교과서 프린트 위주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 난이도도 평이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제 좀 평가를 해서 선생님이 중난이도로 평가를 했고요. 매 시험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관련 문항이 2문제 또는 3문제 정도 변별력 문제로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능동고도 항상 수능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관련 문항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충분히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은 좀 정답률이 좀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거의 90점, 100점 친구들도 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이한 문제나 계산이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넉넉했을 거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학교 교과서, 학교 프린트를 충실히 공부하고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90점 이상. 충분히 무리는 없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네. 기출문항 볼게요. 뭐 15번이면 좀 객관식에서 좀 끝번호죠. 좀 어렵다고 점점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니까 객관식이 요 정도가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학원 시험 대비 교재나 이제 뭐 교과서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들이죠. 이제 끊어져 있는 함수의 이제 주기함수의 연속성 너무 중요한 문제고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이죠.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풀어볼 건데, 모양이 똑같죠. 그죠?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 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선생님이 특히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제 합답형 문제는 수능뿐만 아니라, 이제 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죠. 이 합답형 기니디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넣어놨는데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나 이제 이런 표현들 굉장히 똑같고요. 뭐 절대값은 뭐 여러 문제가 섞여 있는 거지만 이거 말고 스텝 3의 다른 절대값 문제들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풀어봤었죠. 뭐 이렇게 합성함수, 그죠? 이것처럼 이제 합성함수 관련된 문항들도 굉장히 좀 쉽게 볼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경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수원 과목부터 수능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능동고에서도 그렇게 출제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수투 과목 또한 이제 요번에 중간 기말을 보게 되는 이제 수투 과목도 이제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수능 공통 범위에 들어가죠. 경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 프린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같은 수능 관련 교재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말고사 부분은 미분할형과 적분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험 범위를 보셨지만 전체 수학2의 3분의 1 정도밖에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말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시험 범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고 특히 미분과 적분 파트는 수능에서도 굉장히 고난이도로 다뤄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말 준비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중간 때 시험이 굉장히 쉬웠죠. 기말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킬러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수록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좀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말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딱 2개 정도만 선별을 해서 2개 정도만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객관식 16번부터 우리가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뭐 맞춘 사람들도 있고 틀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신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이제 골라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합성함수의 극한이죠. 자, 기억. 이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이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건데 요게 이제 좀 그러니까 치환을 하셔야겠죠. 그지? 마이너스 x를 우리가 t로 치환하면
ft의 극한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질 텐데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t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가? t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는 건 1의 좌극한이죠. 그래서 x가 이제 1보다 작다라는 소리죠. 근데 이제 x에 마이너스 t를 우리 여기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큰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극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 우극한으로 이제 바뀌면 되겠습니다. d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면 이제 1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면 이쪽이죠. 그죠? 이쪽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이겠다. 그래서 기억은 이제 맞다. 이제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갈게요. 이제 니은 이제 보시면 이제 니은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f 이제 절대값 x죠. 마이너스 이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fx 이게 0이냐? 자, 1 플러스면 1 플러스면 이쪽이죠. 마이너스 1 쪽으로 갑니다. 1 플러스면 이쪽으로 가는데 어차피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1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좀 헷갈리죠. 합성함수니까. 요렇게 선생님이 요렇게도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까워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절대값 x는 3, 2, 1 그러니까 얘가 1로 가는데 1 플러스 쪽에서 오는 겁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면 어디죠? 얘는 또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자 되셨죠?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이제 0이 아니죠. 그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니은은 우리들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도 볼게요. 디귿도 이제 합성함수죠. x는 1에서 연속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연속임을 조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조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조사합니다. 좌극한 fx 곱하기 fx-1 조사하시면 되고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우극한이죠. fx 곱하기 fx-1에 대한 우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 f2 곱하기 f0을 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값부터 볼까요? f1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f0은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곱하면 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극한 볼게요. fx에 1 플러스면 마이너스 1이고요. 1 플러스로 가면 얘는 0 플러스로 가겠죠? 얘는 0입니다. 0이겠죠. 자, 1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오니까 얘는 1입니다. 1이고 얘는 0 마이너스로 가니까 얘도 0이겠죠. 0, 0, 0으로 갔기 때문에 디귿이 맞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뭐 많이 풀어보셨을 거니까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번 시험에 이제 킬러 문제였었죠. 17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제 3차 함수에 대해서 gx가 성립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도록 하면 fx에 대한 식을 먼저 세워볼까요? 이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차 함수. ax 제곱 플러스 bx 이제 플러스 c고요. 그럼 이제 gx는 0과 1 사이에서는 이제 2배 한 거라고 했으니까 efx는 여기다 이제 2배를 하시면 되겠죠. 2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c라고 들 수 있겠고 얘가 0부터 1까지만 이렇게 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이제 주기죠. 우리 3차 함수 그 삼각함수 때 배웠죠. 수원에서 주기가 1입니다. 요거는 주기가 1인 함수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을 자 보면은 이제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 gx가 주기함수인데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fx는 0과 1에서 3차 함수를 2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성에 대해서 이제 좀 볼 건데 여기가 0이고 1이고 입니다. 이제 여기 나온 게 그대로 나오겠죠. 어떻게 되어야 미분이 가능한가? 요거에 대해 살펴볼게요. 일단은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제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고요.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좌미분, 뾰족점이 없어야 됩니다. 뾰족점. 이 뾰족점이 없다는 소리는 좌미분 계수와 이제 우미분 계수가 같다라는 건데, 자, 만약에 여기서 3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렇게 그려져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얘가 주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게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주기함수가 되었을 때 일씩 계속 반복되는데 일단 연속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랑 얘랑 일단 같아야 돼.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같아서 얘가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와야 그 다음에 와서 이어져야 연속이 된다. 그럼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할 조건이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는데, 이 연속이 되려면 일단은 F0이 아니죠. G0과 그 다음에 G1의 값이 이제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G0은 F0, EF0이랑 같으니까 F0과 EF0과 EF1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럼 2로 약분하면 F0과 F1이 이제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이면은 그러면 연속만 돼도 미분 가능하니? 그건 아니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요렇게 됐어. 요렇게 이어졌어. 그럼 얘는 뾰족점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약간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미분계수와 여기 미분계수가 같아져서 이게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져야 됩니다. 여기. 그래야 뾰족점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두 번째,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아야 되니까 좌미랑 우미랑 같아야 돼요. 우미분계수랑 같아져야 되거든. 그러려면 G'0이랑 G'1이 미분계수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 말은 F'0과 F'1이 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미지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F0은 여기다 0 넣는 거니까 C가 되고요. 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그래서 C가 없어지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힌트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미분을 해서 F'X는 우리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넣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0을 넣으면 이제 B가 되겠고요. 1 넣으면 이제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니까 없어지면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러면 B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이 되겠죠.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 F0이 1이고, F0이 1이고, 그 다음에 F'0과 F'1이 같아. 얘네 둘이 같대. 그럼 미분 가능하냐? 이거 가능하죠. 그지? 우리 맞습니다. 우리 방금 그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면, 니은, 미분 가능하면 이게 맞니? 미분 가능하면 우리가 이게 성립하는 거라고 했지.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1인데, F'2가 이게 맞니? F'2는 12 마이너스 6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6 플러스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3이죠. 그지? 맞습니다. 니은도 맞게 돼요. 니은도 맞구나.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함수 g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면 방정식 x축과 만나니? 방정식이 0이 된다라는 건 x축과 만나니? x축과 만나니?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C값을 몰라. 얘는 알아. 얘는 알고 얘는 아는데 C값을 몰라. C는 Y축 평행이동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만약에 이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 C값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Y축 평행 이동에 관련됐기 때문에 C값을 우리가 여기 이 주어진 힌트에서는 C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X축으로 Y축 쪽으로 평행 이동이 막 지 맘대로 될 수 있는데
얘가 x수가 만날 수도 있고 c가 막 예를 들어 100이나 이런 거면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지? 근이 생기니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죠? 충분히 풀 수 있었다. 그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선생님도 이제 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상 설명을 할 때 그래프를 항상 그려보라. 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식도 물론 중요하죠. 식도 이제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식도 중요하지만 기하학적인 측면도 우리가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림을 도형에 대한 성질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능동고 수학 2에 대해서 이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물론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잘 보든 못 보든 그거랑 상관없이 항상 자기네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제 고3까지 총 내신에 들어가는 3번의 시험이 남았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